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신내선의 식탁 성한용 기자와 함께하는 이슈콕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성한용 선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자고 나면 또 이슈가 나오고 오늘로 총선이 19일쯤 남은 거죠. 2, 3주 전과 비교해서 가라앉은 국힘, 공중부양한 민주 조국혁신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지요. 예, 뭐 국민의힘이 가라앉은 건 맞는데요. 네. 민주당이 무슨 공중부양한 건 아니에요. 대략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지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민의힘은 흐름이 나빠지고 있다. 대통령 직무평가도 좀 계속 나빠지더라고요. 네. 36에서 34로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반대로 또 조금 올라갔고. 네. 그래서 확실히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 이런 걸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표정이 좀 많이 어두워질 것 같네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또 신문을 봤더니 22번째 민생 토론 이어가면서 맨날 속보로 뭘 계속 발표를 해요. 계속 발표하는 게 정부 대통령으로서 민생 토론 한다니 뭐 할 말은 없는데 지금 선거 국면인데 조국혁신당에서 제기하는 관건 선거의 논란의 시비는 정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했고. 그런데 하도 민생 토론이라고 하고 대통령이 좀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일반 국민들도 하나보다. 하나보다. 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서 대통령이 뭘 약속한다고 해도 저게 될까? 뭐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 같고요. 효과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저게 무슨 관권 선거 저게 효과가 있겠어? 이제 이런 양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도 뭐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호주 대사, 네, 네. 그다음에 황상무 뭐 이런 사건. 이건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누구나 이제 어느 집이든 자식이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건데 이게 보수신문 내에서도 좀 걱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사설로 막 이종섭 대사 구하려고 공관장 회의를 막 이렇게 급조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굉장히 비판적으로 사설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총선하고 관계없이 총선 이후까지도 좀 현 정권에 상당히 악재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국의 영부인이 사라졌다라고 외신에서 갑자기 기사가 뜬 게 제가 공격이 나는데 우리 언론들은 지금 우리 여사님에 대해서 아예 다루지 않기로 합의라도 아니 합의가 아니고요. 뭐 아무 활동을 안 하니까 기사를 쓸 방법이 없죠.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뭐라고? 지금은 이제 그쪽은 선거 끝날 때까지는 아예 나오지 않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네요. 여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뭐 총선 끝나면 다시 나올 겁니다. 다시 나올 겁니다. 아니, 일단 기다려 보시죠.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약세인 데서, 왜냐면 아까 지금 판세 분석이 조금 다양해졌으니까, 질 거 각오하고 싸우고 있는 후보, 당 분문하고 한 세 분 정도만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근데 이제 선거에서 내가 진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네. 다 자기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니까 출마를 하는 거고요. 네. 다만 제3자들이 보기에 특히 언론이나 뭐 기자들이 보기에 여기 좀 어려울 텐데 이렇게 봤는데 의외로 선전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있습니다. 일단 서울의 용산. 예, 용산은 이 강남 3구 4년 전에 국민의힘이 당선됐고 강남 3구가 아닌 데서 당선자를 낸 데가 용산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권영세 현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서울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용산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이기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태웅 후보 이분이 4년 전에 이 권영세 의원한테 졌습니다. 물론 격차가 크지는 않았는데 이분은 평생 서울시에서 공무원만 한 분이에요. 근데 참 특이합니다. 용산 중학교 나오고 용산 고등학교 나오고 하여튼 용산 사람이에요. 근데 성품이 서울시 공무원답게 굉장히 겸손하고 이런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4년 동안 바닥을 다진 게 이번에 위력을 좀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아니요, 그거는 여론조사 수치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떤 뚜껑을 열어보니까 몇 군데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야, 이거 어쩌면 강태용 후보가 되겠네. 이럴 정도로 아주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권영세 의원도 만만치 않아요. 이번도 4선 국회의원의 중국 대사에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까지 했죠. 여기서 권영세 의원이 당선되면 아마 뭐 당 대표 뭐 또는 대선 주자 이런 생각도 아마 할 겁니다. 예. 정치적인 거물인데 아무튼 서울 용산이 굉장히 재밌게 됐습니다. 또 용산이에요. 더군다나. 그러네요. 네, 대통령실이 있는 네, 용산입니다. 네. 상징성도 있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작을입니다. 예. 여기 이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이분이 네. 이제 정치적인 거물이죠. 거기에 이제 경찰 출신 유사명 전 총경이 도전을 했는데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영어 써서 죄송한데 땡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네. 약한 후보를 보내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현지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이정석 대사 사건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벌어지면서 민심이 막 뒤집히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얼마나 급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했어요. 이정석 대사 그 처리를 좀 잘못한 것 같다. 이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잘못 되돌았다가 기후대사 해임된 기 때문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인은 선거에서 질 것 같다 그러면 모두 하죠.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죠. 대통령까지 막 지금 들이받을 정도로 바닥 민심이 좀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유사명 전 총경이 이렇게 뭐 따라잡지는 역전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다. 굉장히 좀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 같다. 이런 관측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경기도 성남 갑을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이 안철수 의원 지역구예요. 안철수 의원은 뭐 본인은 거의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지금도 문재인 아니고 내가 대통령을 했어야 되는데 윤석열 아니고 내가 대통령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밤마다 이런 꿈을 꾸시는 분일 텐데 또 그 지역구 자체가 워낙 보수 쪽이 유리한 지역구입니다. 여기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이분이 전에 강원지사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어요. 삼선 의원 출신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아주 측근입니다. 뭐 안희정 전 충남지사하고 같이 뭐 좌희정, 우광재 뭐 이런 정도 핵심 측근 참모로 불렸던 사람인데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강원도가 민주당이 굉장히 험지인데 2010년에 거기 가서 강원지사로 당선이 됐습니다. 나중에 무슨 그 재판 받는 게 있어서 피선거권이 떨어졌는데 2020년에 다시 원주 갑에 가서 또 당선이 됐고요. 2년 뒤에 강원지사 민주당 후보가 없으니 질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희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이제 굉장히 평판이 좋고요. 또 종로에 나가고 싶어 했을 텐데 종로에는 맞아요.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출마를 했기 때문에 양보를 하고 이제 성남 갑으로 갔는데 여기도 이분한테는 여기도 험지예요. 여기 험지입니다. 이광재 전 의원한테 험지인데 이광재의 어떤 기술이 있어요. 네. 이분이 이 보통 그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나름 진정성을 담은 이 영혼을 담은 정책적, 정무적 이런 판단력과 이런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급속히 따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역전까지 가능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지역이 워낙 그 좀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광재 전 의원이 이렇게 역전을 해주는 것도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뭐 TK와 이쪽 전라도 쪽에서 뒤집어지길 희망하는 거는 정말 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권에서 조금 달라지는 민심이. 이 세 군데뿐만 아니고요. 한 군데 한 군데가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요. 그 반도체 수원 용인인가요? 진짜 공병훈 후보가 굉장한 만만치 않은 후보라고 그때 소개해 주셨는데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앞서고 있죠. 앞서고 있는 걸로 3자 구도인데 공영훈 후보가 현재 가장 앞서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지금 저기 이준석 일병 구해달라고
나이 드신 분께서 나셔서 읍소를 하시는 그것까지 보게 될 줄이야. 알겠든 진짜 뚜껑 열어봐야 지역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자, 오늘이 후보 등록이 6시로 이제 끝나요. 뭐 그 시끄러웠던 여러 가지 이견이는 공천이 있었고 어제 오늘인데 양쪽 집에서 다들 또 분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부터 마지막 공천자가 새벽에 사의를 표했고 방금 새로 또 공천을 했죠. 예, 한민수 네. 대변인. 이 강북을 이거 선거 치러집니까? 이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선거는 치러지죠. 그거에 뭐 어차피 강북을 유권자들도 우리 동네에서 국회의원을 한 사람 뽑아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요. 또 그 지역은 어쨌든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좀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곡절을 겪었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쉽게 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이분은 막됐는데 이재명 대변 성향의 정치인이죠. 그런데 언론인 출신입니다. 국민일보 기자였던 분인데요. 이분도 정치부 기자 오래 하고 국민일보 정치부장을 하고 그래서요. 그런데 감각이 꽤 있어요. 잘 아셔요.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지금 국회의원이 그 해당 선거구 지역구의 주소지를 꼭 둬야 될까요? 두지 않아도 될까요? 둬야 되지 않아요? 두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은 국회라는 게 나란 일을 하는 국민의 대표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뽑을 뿐이지 이 지역에 꼭 주소지를 둬야 된다. 이런 걸 벌써 꽤 오래전에 그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꼭 그 동네에 토백이로 사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또 실제로 저기 영남, 호남 이런 데 국회의원들이 거기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다 서울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주말에 한 번씩 가서 행사에 참석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북을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이 가서 제가 앞으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또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유권자들이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높은 전략 공천할 때 꼭 지역 사람 해당 걸 하진 않으니까. 예,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근데 도의적으로 그다음에 또 투표를 해야 되니까 나와 우리 가족표는 필요하니 최소한의 주소지를 옮겨놓는 무언가를 하긴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제가 이 지역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득표에 도움이 되니까. 자, 지금 검증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성 기자님께서 사전에 검증을 부실하게 한 양쪽 다 뭔가 책임이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조 후보가 오늘 새벽에 사의를 표했는데 이분도 어쨌든 검증에서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가볍게 여겼거나 놓쳤거나. 그러면 한민수 대변인도 일정 정도 검증이 된 분이라고 사전에 해놓으신 분인 건지. 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에서 검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이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정리를 꽤 했을 거고요. 근데 공천을 못 받으셨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내기 위한 서류 아마 미리 다 떼놓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거고요. 이 조수진 변호사는 이 막판에 박용진 의원하고 전략 경선을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오히려 여기가? 예. 그래서 이거는 물론 민주당에서 검증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본인이 이런 여러 가지 이 하자가 그래요. 있으면 사실 안 나서는 게 옳거든요. 근데 공연히 이제 나섰다가 이제 물론 이 덕분에 유명한 사람은 됐지만 좀 굉장히 좀 망신을 산 셈이죠. 아무튼 이 버티지 않고 마지막 날 새벽이라도 이렇게 사퇴를 한 거는 조수진 변호사가 굉장히 판단을 잘 한 걸로 저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국힘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거기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도 이제 막말 파동 이런 것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그 대구의 도태우 변호사 얘기를 했고요. 여기를 결국 주저앉히고 통일부 차관했던 김기웅이라는 사람을 공천을 했는데 이게 이제 5.18 발언 때문에 공천 취소를 했는데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 대구 현재 여론은 아니 맞는 얘기 한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꽤 있다는 거예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멘토를 자부하는 신평 변호사가
이 도태우 후보 무소속 출마할 때 그 같이 섰어요, 옆에. 아, 진짜요? 이 사람이 진짜 우리 후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그 통일부 차관을 했던 김기웅 후보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들러리를 세운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이건 여기서 도태우 변호사가 당선돼도 우리 입당 안 받아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그건 지금 얘기죠. 지금. 총선 끝나면은 뭐 이 당의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 의원 한 명이 더 늘어난다는데 그걸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의 수영 장해찬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무소속 출마했죠. 여기도 무소속 출마했고요. 뭐 좀 있는 것처럼 제가 대통령의 1호 참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는 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것처럼 최소한 보고 허가가 뭐 된 이런 것처럼 결재를 받은 걸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국민의힘에서 전략공천을 갖다가 대신 세운 분이 정연욱 동아일보 전 논설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른 지역에서 경선을 치렀다 떨어진 사람이고요. 이게 이제 저도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 이 언론인들이 생각보다 허약합니다. 정치판에 나가면.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 정의 차원에서 얘기하면 이건 어쨌든 장해찬 후보가 떨어지고 정연욱 전 논설위원이 당선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 장해찬 후보가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또 이제 그 부산 수용의 유권자들이 아니 진짜 후보는 장해찬이래. 뭐 이런 얘기에 이제 귀를 붙잡히면은 여기도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워낙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서 표를 나눠서 안 될 수 있는 효과는 덜한가 봐요. 예. 이쪽 영남 쪽은 이렇게 표를 갈라먹고 뭐 민주당이 당선되거나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등록하면 정말 이제부터는 그냥 예, 오늘 오후 6시 이후에는 만약에 여기서 공천 취소하면은 그냥 후보가 포기하는 없어지는 거거나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문제가 발생되면은 뭐 할 수 없는 게임 하는 거나 예, 뭐 이렇게 이렇게 후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부터는 웬만해서는 아마 공천 취소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이 지민 비조를 굉장히 응원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보시는데 조국 혁신당을 좋아하는 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급속히 결집을 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이를테면 이른바 중도층이나 또 아주 오래된 민주당의 어떤 전통적인 지지층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까? 이게 사실은 민주당이 망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 망하면. 근데 지금 민주당이 망한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 좀 선전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 어떤 확보할 수 있는 득표율도 어차피 상한선은 정해져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에서 A를 지지한다 할 때 그거는 자기가 중도층이라고 이렇게 답을 했을 때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그 갤럽 보면 제가 약간 눈여겨 보이는 게 중도층에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답하지 않은 층도 있고. 그래서 스스로를 진보라고 얘기하지 않고 중도라고 생각하는데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라면은 지금 우리 성 기자님 하신 말씀 중도층을 조금 더 끌어들일 가능성도 있죠. 있다. 물론. 네. 물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중도, 진보, 보수 이렇게 보시는 방법도 있고 또 이걸 세대로 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조국 혁신당 지지하는 분들의 주축은 40대하고 50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젊은 층이 좀 없죠. 네, 젊은 층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직도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40대, 50대 유권자들은 이제 아는 겁니다. 또 이 검찰 정권의 핍박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떤 동정 여론, 또 공감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또 핍박을 너무 심하게 받았다, 안타까움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20, 30대 유권자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뭐 자식들 뭐 좋은 학교 보낸다고 뭐 좀 이상한 거 한 분 아닌가요? 이제 물론 이제 40, 50대 유권자들이 볼 때는 아니 그게 본질이 아니고 이 사람 검찰에서 진짜 그 먼지 털듯이 갖다 털어서 이렇게 나온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20, 30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젊은 세대 흡수를 어느 정도 할지 네.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까지 19일 남았습니다.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음을 정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시겠지만 그저 아직 관망하시는 분들은 또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거고요. 예, 2주 좀 더 남은 시간 동안 각 당들이 지금 상황을 더 잘 지키고 내지는 뒤집기를 하려는 노력들을 할 텐데 좀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2번 정도 성 기자님하고 같이 예, 좀 흐름에 대한 분석을 또 하겠습니다. 예,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